자, 많이 어제부터 사실은 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 첫째, 전원 합의체로 넘긴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건 예상이 됐던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건 어때요? 전원 합의체 넘기는 부분.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니까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하는 거는 뭐 그거는 그것도 있을 수 괜찮다. 있죠. 그리고 당일날 처음 첫 심의를 했고 심리를 했고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내일 또 심리를 하거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건 보세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거라는 거는 알았지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좀 늦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최종적인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나기까지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가 소부는 이제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하거든요. 대법원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를 자주 보는데 그거는 하급심의 경우에 그렇고 통상은 4명이 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 소부 4명이 할 때보다 이게 재판부가 이번에는 1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보통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예,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이 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3배 이상 늘어나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각자 기록 검토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내야 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이게 심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다 그럼 빨리 끝내겠다는. 빨리 끝내겠다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빠르면 정말 6월 3일 대선 전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 선고기일은 이게 법률심이라서 어떤 법정에서 뭐 피고인 상대로 물어보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기록만 보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선고기일은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심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을 끝내면서 결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심공판. 그래서 피고인 최후 진술도 듣고 양측의 변호인과 검찰의 최종 의견도 듣고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음은 선고구나. 그러면서 결심하면서 보통은 2주 후에 선고한다, 뭐 4주 후에 선고한다 이렇게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 선고는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선고가 빡 떠요 전산에. 그러면 그냥 선고예요 그거는. 그냥 선고다. 예. 아무도 예측을 못하네요.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내부는 알죠. 그러니까 그런 알고. 이제 판결문도 써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법관들하고 판결 초안을 작성할 재판 연구관들만 알아요. 그분들만. 그 알고. 외에는 모릅니다. 모른다. 네, 그거는 그 보안 유지가 철저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법원 사이트에 선고일이 딱 뜨면 그냥 3일 후에 선고네, 뭐 다음 주에 선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봤더니 무죄네. 그러면 그대로 무죄 그냥, 확정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 이 경우에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기록 검토를 해봤더니 파기완송한다. 이게 유죄 같은데 항소심에서 좀 이른바 소위 증거 판단을 잘못했네. 체증법칙 위배라고 합니다만 체증법칙 위배나 아니면 선거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네. 그러면 이거 다시 재판해봐. 내가 보기엔 유죄야. 이렇게 그 항소심 판결을 깨고 내려보내는 거죠. 파기환송한다고 하는. 이 2가지 가능성이에요. 지금 국힘에서 파기자판해라 뭐 이런 얘기, 택도 없는 얘기. 그건 불가능해요.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심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안 해요. 법률심이다. 철저하게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피고인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양형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양형 자체를 못 한다. 형량을 정할 수가 없어요. 형량을 파기자판하면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예. 하급심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서 왔어. 아, 유죄가 선고돼서 왔을 경우. 예. 근데 보니까 이건 명백히 증거 판단이나 법리 오해야. 아. 특히 이제 파기 자판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리 오해의 경우가 많은데 예. 왜냐면 체증법칙 위배는 뭐 증거 조사를 다시 해 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리로 야 너 법 해석을 잘못했어. 이거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유죄가 아니고 무죄야라고 할 때는 다시 내려보내질 않고 왜냐면 그거는 다시 내려보내도 예. 법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소심 내려가서 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대법원에서 판단한 이런 해석이 맞습니다는 걸 또 한 번 반복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유죄를 최종적으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있죠. 야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지만 항소심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유죄로 그건 판단했다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야 다시 재판에서 형량을 정해봐 그렇게 하고 얘기하지. 내려보내야지. 자기들이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서 형량을 못 정하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 파기 자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네.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이 해야 되고 또 이게 좀 심리를 깊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대선 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정말 심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대법관 12명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좀 달리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에요. 다만 예외는 있죠. 내란죄와 외환죄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죄로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 됐던 뭐 횡령 배임 이런 건 아예 기소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기소된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순수한 해석론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소된 거 재판은 가능하다는 썰부터 모든 재판은 스탑됐다는 썰까지 있고 그 중간에 이른바 절충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사실심은 중단되는 게 맞고 한 번도 출석할 일이 없는 대법원의 법률심은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다. 주장. 예. 그건 김용남 썰이다. 본인 주장이라고 아니, 얘기하죠. 저는 김용남 그렇게 주장이다. 생각해요. 예, 예, 뭐 알겠어요. 불소추 주장. 특권을 규정한 취지가 뭐냐? 적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뭐 쿠데타를 하거나 적국과 공모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 빼고 예. 그거는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거 빼고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 재판의 부담은 덜어주자. 아예 없애주자. 이게 헌법 취지 아니겠어요? 네. 우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예. 그렇다면 민사소송과 달리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형사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형사 사건은 진행되지 예. 않는다. 네. 그래서 재판은 스탑되는 게 맞는데 대법원은 법정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저도 그거에 찬동해요. 근데 찬동한다. 해석은 다 다르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추라는 개념 안에 공소 유지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모든 재판은 멈춰야 된다고 예, 예. 주장하는 그런 선이 주장부터 있습니다. 야 기소만 못하는 거지 예, 재판은 받아야지 그렇게 주장까지 주장하는 다양해.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거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그렇죠. 예,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면 결과 확인되면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통령 인수위, 직무를 바로 시작해요. 그 기간이 12시부터 없으니까. 밤.
그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논란이 또 논란의 부담으로부터 아예 벗어나겠다. 그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라는 거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도 유무죄, 뭐 최종적인 유죄 판결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건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예,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두 가지만 가능한 건데 두 가지 경우 중에는 제가 보기엔 서울 고등법원 부장 3명이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예. 선고된 무죄의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럼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무죄로 나와야 사실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유죄로 나오려면 더 많이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2심에서 올라온 거, 항소심에서 올라온 거 보고 문제 없다. 그럼 무죄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빨리 결론 그렇죠. 나죠. 그래서 심리를 빨리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게 김용남 의원의 주장이시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판단, 법률심을 하는 대상은 1심 결과가 아니라 2심 결과인 거죠. 그렇죠. 2심 결과만 보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물론 1, 2심 결론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같이 그런- 봐요? 같이 보죠. 아, 1심 근데 봐요? 일단 주된 판단의 대상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죠. 그렇죠. 2심 거 예. 무죄 나온 거. 예. 그걸 그게 주된 판단의 대상이고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 중에 1심, 2심이 결론이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건 좀 빨리 진행돼요. 아, 빨리 진행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빨리 다른 진행돼요. 경우에는 좀 시간이 다른 걸리는. 경우에는 이른바 심층 분석 대상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1, 2심 결론이 바뀌었다. 아 그럼 이건 좀 들여다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등법원 판결을 주된 판단 대상으로 하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나기는 어렵죠. 아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선은 그냥 진행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당선되는 것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빨리 나와도. 당선 확정이 되는 순간에 예. 적어도 1, 2심, 사실심 재판은 스탑돼야 멈춘다. 되니까 예, 예.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임기 마칠 때까지. 그렇죠. 예, 예. 임기를 맞춰야 그 다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김용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일찍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김용남 의원의 주장은 무죄가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판단을 가능성이 하시는 거고. 훨씬 높다. 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혹시나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멈출 가능성이 있다. 아 멈추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 대선에 출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피선거권의 문제는 없죠.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이걸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겠죠. 예컨대 그걸 가지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긴 할 텐데 그게 별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기면 안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안 우기잖아요.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원래 우기잖아요. 그게.